안녕하세요, 찐이쌤입니다. 오늘은 뽑히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회사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 바로 서류, 자기소개서가 될 텐데요. 면접에 있어서 잘 읽히는 자기소개서가 있는 반면 술술 읽히지 않는 서류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 서류들은 존재합니다. 열심히 10번, 20번, 100번, 1000번 원고를 수정하고 제출을 했지만 면접관들은 쉽게 눈에 읽히는 자기소개서가 있는 반면 쉽게 읽히지 못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한 1000장 이상의 서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지원자를 뽑을까요? 정말 이제 합격하고 싶다라는 간절함은 누구나 다 있겠지만 면접관도 사람인지라 훨씬 더 술술 잘 읽히는 자기소개서를 더 뽑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첫 문장만 되게 읽어보고 바로 넘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입니다. 실제로 서류를 보다 보면 이제 정말 솔직하게 사실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부정적인 단어를 쓴 친구가 있어요. 실제로 한 어떤 친구가 부정적으로 작성했던 서류가 있었거든요. 저는 1년간 스튜디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무리가 오게 되어 약으로 버텨오다가 그만두고 부모님의 마트 일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이 친구는 체력적으로 약해서 이제 일을 그만두고 버텨보려고 약도 먹고 있지만 체력적으로 좋지 않아서 이제 부모님의 마트 일을 도와드렸다라고 이제 말한 친구였는데 사실 굳이 내가 이런 부분이 단점이라면 어필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면접관에게 나의 장점을 말을 해도 지금 시간도 부족한데 굳이 내가 약 먹어가며 버텼던 경험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 이런 부분은 굳이 이제 말씀을 안 하셔도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어릴 적부터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잘 씻지 않는다고 놀림을 당하기 일쑤였고 항상 혼자 있는 아이였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술을 먹고 오실 때마다 욕을 하실 때에도 늘 참고 견뎌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작성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자기소개서를 읽다 보면 이제 같이 우울해지죠. 같이 이제 부정적인 마음도 들 텐데 면접 서류에 있어서는 사실을 근거로 작성을 하는 게 맞겠지만 너무 이런 부분까지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여기에서는 굳이 그쵸? 내가 조금 더 좋았던 일들도 있었을 거고 조금 더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일들도 있을 텐데 이 아까운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문장을 짧게 작성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서류를 작성을 하다 보면 대개 한 문장이 3줄, 4줄 이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대한 한 문장은 한 줄로 딱 끝내서 짧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실제로 키스의 법칙인 것처럼 최대한 keep it simple and short입니다. 최대한 짧고 간략하게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아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학교에서 쓰레기 줍기를 할 때 책임감을 가지고 일했고 또 학급 청소할 때 책상에 의자를 올려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하며 마지막까지 남아서 주변에 뒷정리를 한 결과 칭찬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끊기지 않아요. 그러면 술술 읽히지 않습니다. 가독성이 높은 원고의 특징들은요, 문장이 짧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장이 하며 이렇게 길어지기보다는요, 최대한 했습니다. 문단을 나눠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걸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저는 책임감이 강합니다. 한 문장 완성됐죠? 그래서 학교에서 쓰레기 줍기를 할 때 깨끗하게 청소를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고 문장이 또 끊겼어요. 그리고 학급 청소를 할 때 책상에 의자를 올려 안 보이는 곳까지 청소했습니다. 라고 문장이 또 끊겼죠. 또 실습실 주변을 마지막까지 뒷정리를 잘한 결과 선생님에게 칭찬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문장이 다 나누어지면 훨씬 더 가독성이 높아지고 훨씬 더 술술 잘 읽히는 원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정말 중요한 이제 두괄식입니다. 이제 서류 부분에 있어서도 요즘은 우리가 소제목을 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글자 수가 많지 않은 경우는 소제목 달기도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제목을 다는 이유가 첫 줄부터 임팩트 있게 하기 위해서 소제목을 다는 것처럼 서류에 있어서도 항상 우리 미괄식 스피치인 결론이 끝에 오는 꼬리 밑자를 써서 결론이 끝에 오는 글이 아닌 결론이 앞에 오는 머리 두자를 써서 두괄식 스피치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면접 때 저는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경청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저는 경청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먼저 두괄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 친구는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오히려 귀를 쫑긋하게 되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 두괄식은요, 무조건 키워드 중심으로 먼저 서두에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 잘 뽑히는,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첫 번째는 부정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작성하기. 이게 사람의 생각과 언어는요, 이 글에 다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긍정적인 단어를 꼭 사용을 하시고요. 두 번째, 해서, 하며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기보다는 문장을 짧게 만드는 방법. 이때는 절대 문장을 삭제하라는 게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되 문단을 나눠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바로 두괄식으로 작성하기. 이 3가지만 꼭 기억하신다면 면접관들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리고 잘 뽑힐 수 있는 면접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만의 개성으로 여러분만의 가치를 뽐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